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뚜두조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빠진다 그러겠죠. 3200이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무너지죠. 예, 이게 3200 라인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자금들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레벨 단위 형성이 돼요. 이제 이걸 수급 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그 펀드멘탈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밸류 땅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 영향으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3200짜리가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계절적인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8월까지는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9월 달에는 약간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가 이제 미국도 변곡점이 나올 거예요. 그게 MDB와 실적에 대한 변곡이 이번에 이제 미국도 나올 거고요. 9월 달에 미국 시장이 조금 세게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방향을 먼저 보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방향을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지나보면 그대로 가죠. 어제도 오늘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선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방향을 보는 게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국내 코스피 200의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 흐름을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측의 툴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오늘 빠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딱 한 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야간 선물이에요. 근데 어제 이게 이제 엊그제 이제 파월이 잭스론 미팅에서 얘기했을 때예요. 그때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이제 강하게 들어 올렸었죠. 여기 보면 요거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딱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줄줄줄줄 내려오다가요. 이제 야간 선물인데 줄줄 내려오다가 이제 공매도라는 쇼티지를 많이 쓰는 게 하방을 쓰는 숏을 잡아놨던 사람들이 아마 파월이 아마도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금들이 숏을 잡아놨다가 갑자기 비둘기로 바르면서 여기서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알고리즘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알고리즘 상태에서 계속 위로 올라갔으면 됐었어요. 이상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레벨을 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줄줄 쳐지죠. 이게 쳐진 거예요. 그럼 이 금액들이 시장이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조정을 준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비유였고,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게 이제 국내 시장하고 딱 넘어오는 순간에 우리나라도 어제장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여기 3200짜리였었어요. 3200이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3200짜리가 되게 중간 포지션이다. 3300하고 3100의 중간 포지션인데 어제 수급이 너무 약했다. 수급이 약한다는 거는 지지라인에 돈들이 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오늘 무너지죠. 예, 왜 그러냐면 여기를 3200을 잡으려면, 지지를 잡으려면 수급이 단단하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제는 수급이 되게 약했고 외국인들 선물로 주가를 땡긴 거기 때문에 오늘은 무너질 확률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빠질 거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했죠. 어제 그 가격까지 다시 회개를 했어요. 다시 그 가격으로 왔어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음봉 하나 나오면 밑으로 밀려요.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흘러내릴 수 있는 자리대예요. 왜? 오늘 또 이제 수급이 또 꼬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좀 페이크를 쓰는 거예요, 애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개인들이 사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유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급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외국인들은 막 사고 있고 시장은 뷰가 좋고 이 9월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되게 강하거든.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개인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잡아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7만원 되면 이제 9만원 간다 그러죠. 8만원 가면 10만원 간대. 이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8만원만 되면 10만원 간다 그랬지만 지금 10만원 더 거리까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7만원에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9만원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규 개인들이 들어와요. 이 7만원인데 2만원 더 올라갈까? 이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오늘 개인들이 사는 것들 보면. 자, 이해됐죠? 이게 이제 수급 논리예요. 주식은 이제 정말 비이성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거 보세요. 딱 봐봐. 요 하나오션, 삼성전자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조선, 이게 어때? 다 이게 거꾸로 가잖아. 이제 재료 소멸된 거예요.
이제 하나오션,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다 꼭대기 있는 거야. HD 현대 이게 개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개인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냐 아니냐, 신규예요. 신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잡아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 다 주도주였잖아. 삼성전자 7만원에서 9만원 리포트 나오고, 야 그럼 2만원 더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상승이 끝났다고 얘기했던 게, 제가 7만원에서 리포트를 딱 나오면서 눈치를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8만원에서 10만원, 7만원에서 9만원, 그때부터 조정 들어와요. 왜 그러면 개인들 사게끔 만드니까. 근데 삼성전자 지금 안 간다 그랬죠, 제가. 얘는 9월 중순 가야 돼요. 그 전에는 살 필요 없어요. 그 전에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비유해요. 투톱 전략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시장을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직접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 안 해요. 저는 흐름을 봐요. 흐름을 하는 그런 러스닥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시장 전체, 코스피 선물 이쪽 저는 트레이딩을 해요. 국내 주식은 안 해요. 주식은 않고 이제 파생을 하는데, 파생을 하는 경우는 변동성이 돼 있고 방향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선물 방향, 지수 방향을 거기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그 방향대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선물을 보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 전문가님들하고는 약간의 시장 보는 게,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투톱 전략에서 매일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탑다운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야 종목들이 잘 가요. 근데 지금 아니야. 지금은 좀 관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밴드도 작고 변동성도 크지도 않고 이 밴드에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종목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3200을 계속 추라이하다가 3200이 어제 왔거든요. 근데 수급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게 페이크예요. 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마 밑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면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며 연속을 잡아서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는 전략을 쓰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9월달이라고 보면 되고요. 9월달은 변동성이 좀 셀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업종을 잘 선택해야 돼요. 어떤 업종이 유리할 거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유리한 거냐? 일단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바이넥스, ST팜, 이런 CDMO 관련주들, 이런 쪽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되게 강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제약바이오는 보고, 그다음 국내 플랫폼 맨날 얘기했죠. 카카오, 네이버. 근데 카카오는 먼저 가고 네이버는 늦게 갔기 때문에 네이버도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키 맞추게 돼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9월달에 SK 하이닉스 봐야 돼요. 그랬다가 이제 월 초하고 중순까지는 계속 SK 하이닉스 트레이딩 하다가 후장에 이제 마리를 갔으면,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로 다시 타점을 잡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지금 매기가 붙었어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 다음 로봇 관련주들, 이쪽은 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을 한번 또 타겟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IT, 삼성전기, LG노텍, SKC, 이쪽 잘 보고,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단들, 이쪽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밸류업 프로그램, S1, 그 다음에 S1 얘기했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에이, 가전 렌탈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런 것들, 이런 코에이 렌탈 사업에 이제 퍼포먼스 꺼요. 금리 일하면 이쪽으로 돌거든. 그렇기 때문에 S1하고 코에이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 또 내수주, 엔터주, 그죠? 그 다음 게임주 이쪽으로 좀 돌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타겟을 잡는 게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9월달에 진행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잘 체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매수하지 말고요. 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때 매수하면 돼요. 종목도 제가 조금 압축해서 드리잖아요. 업종도 그걸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회원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받죠. 아마 제가 이제 문자회원을 중간에 안 받아요. 한 달에 딱 한 번 월 말일날 받는데요. 이번 주에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시장 보고 여러분들 그동안 기다렸던 문자 요구는 받을 예정이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오시고요. 이번 연도 내년도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멘토님들하고 잘 어울려서 자기만의 멘토를 찾아서 시장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 취지에서 저는 문자방 회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벤트가 있으면 혹시 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에 보고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족이 돼서 저의 컨설팅을 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에너지 넣을게요. 개월개월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